안녕하십니까.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제 강의는 그저 1시간 정도 해야 뭐 할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15분짜리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잊어먹는 게 있어요. 저 주의를 꼭 해야 될 거를 자꾸 잊어먹었어요. 그래 물의 원리를 그 강연을 하고 나니까 이거를 더 연급해서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또 동영상을 또 만듭니다. 예. 우리가 아침 저녁을 먹던 하루 한 끼를 먹는 사람한테는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침 저녁 2끼를 먹거나 또는 하루 한 끼를 먹는 사람한테는요 건강식품이 있으니까 잘 명심하세요. 돼지고기 건강식품이고요. 면 종류, 면류는 국수나 뭐 라면이나 또는 짜장면이나 이런 거 면 종류하고 수박, 요 3가지가 아주 건강식품입니다. 혹시나 아침 저녁 하거나 하루 한 끼 먹는 사람 꼭 명심하고 들어주십시오. 왜 이 돼지고기하고 이 건강식품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저녁을 먹게 되면은 아침을 먹고 나서 저녁까지 가면 낮에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세포가 이렇습니다. 밤 12시면은 딱 확정이 되어 있던 것이 사실 난 12시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확장이 되면서 또 난 12시가 되면 밤 12시까지 딱 수축이 되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태양계의 하루는 지구에서는 1년 12달 24절기라는 세월입니다. 왜 12달인데 24절기가 오느냐? 오전 오후로 분리를 하니까 즉 말하자면 24절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는 태양이 길어지는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여기 오전이고, 또 6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는 태양이 짧아지는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이걸 오후다. 이러면서 오후로 나누면서 24절기가 즉 15일은 달이 뜨고 15일은 달이 뜨는 것과 같이 그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태양계 하루는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걸리느냐? 지구에서는 태양계를 볼 때는 지구가 1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지구의 하루는 어떠냐? 하루는 12시간이 24시간인데 오전 오후로 분리하니까 24시간이 돼요. 12시간이 뿐인데 오전 오후로 분리하니까 24시간이 됩니다. 그럼 우리 몸 안은 또 어떠냐? 지구는 대우주, 인간은 소우주라 그러죠. 지구의 하루는 그런데 지구의 하루는 우리 몸 내면의 세계에서는 1년은 12달에 24절기라는 세월이 가요. 입자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오전이고 낮 12시까지 밤 12시까지는 오후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24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많이 먹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 되느냐? 봄, 여름, 우리 몸을 하루를 봄, 여름, 가을로 분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후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는 여름이 다 오기 시작하면 저이러면 날씨가 많이 가물잖아요. 가물다가 비가 그 다음에 장마가 오듯이 우리 인체도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쭉 가게 되면 낮에 가게 되면요, 말하자면 12시가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몸에도 가뭄이 들어요. 이렇게 순서가 이제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식품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아침을 먹고 낮에까지 속이 벼 있다 이 말이죠. 벼 있는 데다가 수축이 됐다 이거예요. 이제 낮 12시부터 딱 수축되면서 속이 벼 있으니까 우주의 기가 막 그대로 엄습히들어요 몸에. 그러면 몸이 완전히 불덩거리 양으로 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녁에 또 이제 식사를 하게 될 때 여기서 돼지고기를 먹어서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요, 돼지고기를 먹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나사를 조여놓은 거를 각종 확 풀어낸 역할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변의 이상을 느낄 수가 있어, 안 좋다는 거를. 그래서 돼지고기를 금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면 종류를 왜 먹으면 안 되는, 면 종류 즉 말하자면 라면이라든가 짜장면이라든가 국수라든가 이런 걸 먹어서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루 종일 가슴이 위가 수축이 됐잖아요. 그런데 면 종류나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요, 입에 넣으면 씹기도 전에 넘어가기가 바빠요. 그러니까 위장이 천천히 비어있던 게 서서히 이렇게 불러 올라와야 되는데 각경이 들은 게 확 이렇게 불러진다 이거예요. 이래도 장에 대부분 이상을 느껴요. 단, 뭐 밀가루도요, 뭐 수제비를 했던 떡국을 끓였던 이런 거는 건져서 먹으면 돼요. 왜 그건 되느냐? 그거 씹어야 넘어가잖아. 씹혀야 넘어가지, 안 씹히면 안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면 종류는 안 되는 겁니다. 면 종류하고 돼지고기,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수박은 왜 안 되는가? 수박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가서 물을 먹는 시간에 물을 먹으면 물이 흡수가 되게 되면은 몸에서 다 내 몸에서 시간 맞춰 흡수된 다음에 배설이 돼야 되는데 수박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 전에 바로 그냥 이뇨작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아침 저녁이나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들은 돼지고기, 수박, 면 종류는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밥 따로 물 따로 아침 저녁을 하거나 또는 뭐 세 끼를 먹어도 그래요. 다 세 끼를 먹으면 몸을 조절하는 사람들도 설탕 먹으면 안 돼요. 설탕이라는 건 음식 먹을 때 간단히 양념으로 조금 치는 건 괜찮지만은요, 과자, 설탕 많이 드는 과자를 먹다든가 당분을 많이 먹게 되면요, 그것도 수분을 뽑아버려. 여러분 설탕이 얼마나 나쁜 걸 아세요? 당장 실험해 보세요. 누구든지 만약에 설탕 종류를 안 먹고 한번 여러분 뜀박질 해봐요. 100m나 200m 뛰도 숨이 안 차. 그런데 설탕을 좀 많이 먹고 이따가 한번 뛰봐요. 얼마 좀 뛰면 얼마 안 가도 숨이 차요. 가슴 답답해져요. 이렇게까지 장애를 받습니다. 그러나 음식에 반찬으로 조금 들어가는 게 괜찮지만은 너무 달게 먹는 게 안 좋다는 것을 요거를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 물의 원리는요, 앞에 28강의 물의 원리를 설명했지만은 눈이 침침하게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눈물도 나고 보면 이래 보면 맑아 보이질 않아. 눈을 비비고 안약을 넣어봐도 맑아지지 않아요. 또 연세가 많은 분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도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40, 50대도 보면 눈이 자꾸 밝긴 밝지만 좀 찌집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한번 물의 원리대로 무조건 물을 하루 몇 리터를 먹어야 된다는 그러한 과학적 논리로, 의학적 논리 자꾸만 거기에 심취되지 마시오. 물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물 먹는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눈이 안 좋고 이런 분은요, 안약을 넣어도 안 돼. 이런 경우는요, 아침 3끼 먹는 사람도 그렇고 뭐 아침 저녁 먹는 사람, 뭐 밤에 물 마시는 사람은 그런 게 없지만은 이럴 때 낮에 물을 먹지 말아요. 아침 먹고도 점심 먹고도 물을 먹지 말고 저녁 먹고 물을 밤에만 마셔봐요. 그럼 눈이 침침한 게 없어지고 눈이 개운해져요. 며칠 내에 보면 여러분이 대부분 다 나와요. 그렇게 물을 먹더라도 먹는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요번에 생로병사에 보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생로병사에 보니까 일식하는 사람이 물을 있고 몇 사람이 나오대요. 그런데 한 부부간이 하는 분은 일식은 잘해요. 일식은 잘하는데 물을 마음대로 아무 때나 마시되 또 저녁 먹기 전에 물 종류를 먼저 마시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음식 양은 참 정당하게 잘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안 돼요. 물에 버티기에서는. 왜 안 되느냐? 낮에는 한 끼를 먹으면, 낮에 물을 안 먹으면 몸에 양이 강해집니다. 햇빛이 비 안 오고 쨍쨍 햇빛 비치는 거와 똑같아, 이 몸 아니요. 그런데다가 에너지는 안 좋고 물을 먹게 되면 햇빛을 갖다 차단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도 밥 먹을 때 또 물을 마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식을 하면 물을 안 먹고 완전히
단식하는 식으로 달가놓으면 몸이 아주 불덩어리로 변해 있지요. 그러면 그 뜨거운 열이 음식 먹는데 어떤 일이든지 다 태워버리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을 때는 그 양식이면, 근데 하루 종일 물 안 먹어서 침이 얼마나 독할 겁니까? 고루고루 씹혀서 넘어가서 소화도 잘 시키고 양의 기운을 강하게 해서 저녁에 물을 마시지만, 하루 종일 달가놓은 이 몸을 저녁에 물을 먹음으로써 큰 모래사막에 물을 흡수하듯이 몸에서 흡수하면서 기혈순환이 되면서 편안하게 안정해 밤 잠잘 때 편안함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때도는 물도 마시고 밥 먹기 전에 물을 마시면 하루 종일 불을 피우는 거를 물로 불을 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그래도 그분은 양 많지 않게 적당히 먹으니까 좋지. 양허 음실증입니다. 즉 불기운은 적고 물기운은 이마다하다는 원리예요. 그런 일식은요 좋기는 하지만 근본은 리듬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 또 일식하는 사람이 있대요. 남자들이 일식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뭐 라면도 먹고 막 그냥 뭐 음식을 막 물과 음식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잡숫지다 먹습니다. 그것도 리듬이 깨져요. 하루 종일 그래 안 먹고 했다가 그냥 라면 같은 거 먹으면 지대로 씹히니까 입에 들어가면 넘어가기가 바쁘죠. 그럼 위장을 가끔 확 불어나게 해요. 그럼 호흡으로 인해서 모든 장의 수준이 순환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아주 굉장히 지장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여자 한 분 또 뭐 처녀였던지 몰라도 또 일일 일식하는 그 여자를 보니까요, 세상에 그게 하루 종일 굶었다가 세상에 음식을 그리 먹는 게 음식입니까? 하루 종일 위장이 딱 수축이 돼 있는 데다가요, 아이고 음식 갖다 놓고 먹는 거 보니까 아주 자살행위예요. 그렇게 먹으면 몸이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 한 끼를 먹든 아침 저녁 두 끼는 먹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음과 양의 법칙도 모르고 아무 때나 많이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무조건 적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부간 하는 게 잘하는데, 부부간 부부간 그 하루 일식하는 분, 제가 얘기하는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우선은 몸은 좀 많이 수축이 됩니다. 처음에는 뇌지가만 수축이 되면서 몸이 가볍고요, 피로를 몰라요. 컨디션이 좋아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정신이 맑아져서. 그래도 그 이튿날이 일어나면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고 컨디션 좋아요. 이렇게 물의 원리는 이렇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루 몇 리터 먹어야 된다고 수시로 먹는 것은 우리 몸을 수동적으로 보고, 그저 하루 물을 몇 리터를 먹어 빠져나가는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 땀으로 빠져나가는 계산을 따져가지고 몇 리터를 먹어야 좋다는 거는 과학의 눈으로, 수동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과학의 눈으로 철학적으로 능동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주장하는 거는요, 내 몸에서 스스로 생산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전부 다 흡수해요. 공기 속에 있는 수분도 호흡으로 흡수되지요. 세수하고 손 씻지요. 샤워하지요. 우리 땀구멍이 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부 우리 60조 국민대표의 입이나 마찬가지로 다 흡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식하는 사람이나 아침 저녁 두 끼를 먹는 분들은 그 건기사항을 잘 지켜서 실천을 해주면 참 좋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이 밥 따로 물 따로를 해야 할 시기는 이제 대학교 시절입니다. 시대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 시절이 온 겁니다. 상황이 이제 앞으로 막 달라져요. 21세기가 끝나는 데면 과학문화라든가 우리 인생 그 삶의 목적, 생활 습관이 많이 달라져요. 이제 대학교 시대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많지만은 오늘 이것은 내가 물의 원리를
좀 더 이해를 주기 위해서 연세 많은 분들 눈이 침침해서 다리 쑤신다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낮에는 물을 먹지 말고 저녁에만 물 마시는 습관만 한번 가져봐요. 며칠 안 하면 이게 참 좋구나 이 답이 나와요. 무슨 이거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 현실적인 이론입니다. 아무 때나 낮이고 밤이고 우리가 40이 벌써 넘으면 가을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스스로 물이 덜 먹게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그냥 가을에도 퇴비 주고 거름 줘서 뭐 곡식을 키우는 것 같이 겨울나무에도 퇴비 주고 물 주는 것 같이 나이가 70, 80이면 벌써 겨울나무인데 나무에다가 계속 젊은 시절 때문에 잘 먹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 흡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기혈순환 부족이 돼가지고 팔다리 다 쑤시지요. 눈 어둡지요. 몸이 무겁지요. 모든 병이 오지요. 이게 전부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음성이 고성이 자꾸 높이지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 댓글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너무 고성이 높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 물에 대한 원리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에 대한 이런 원리를 얘기할 때 과학이 자꾸만 영양학설로 과학적으로 막 수동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톤이 자꾸 높아져요. 그런데 내가 이 강의도 좀 조용조용히 하려고 해보니까 나를 보고 또 뭐라 그러냐면 기운이 하나도 없이 기운이 다 빠져갔다 보인대요. 이제 나이가 많아도 그런가 그런 생각했답니다.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말을 톤을 좀 낮추면은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없다 그래서 이제 좀 크게 한다는 게 하다 보니까 아마 독자님 보시기에 내가 톤이 높아서 좀 음성이 좀 실적이 좀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곱게 좀 봐주세요. 그 나이가 좀 이 강의를 하는데 아이 좀 소곤소곤 차분차분하게 하려고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전부 다 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이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조용히 하려고도 안 돼서 이렇게 톤이 높아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물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꾸 밖에서 먹는 거는 자랄 때 우리가 세포가 성장될 때는 모든 이 나무를 키우다 그랬잖아요. 식물을 자랄 때 물을 자주 주잖아요. 어느 정도 크면 물을 자주 안 주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장된 몸이잖아요. 성장된 몸이기 때문에 물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먹더라도 먹는 시간과 그래 맞춰서 잡수면 많이 먹어도 되는데 아무 때나 먹는 거는 음과 양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시니까 물이라는 것은 먹을 때 먹고 또 안 마실 때는 안 마셔야지. 어쨌든 그 하루에 그저 몇 리터를 먹어야 된다는 수동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물이라는 것은 안 먹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리 물이 빠졌을 때는 물이 없으면 뭐 곰팡이가 피고 뭐 이러는 거지만요. 그걸 싹 말려주게 되면은 말려두로 물을 안 먹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가 또 당당해요. 내가 검수를 시킬 때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침 저녁 먹으면서 검수하는 법이 있고 하루 한 끼 먹으면서 검수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한 끼 먹으면서 물을 안 먹게 하면 더 쉬워요. 근데 아침 저녁 먹으면서 하면 좀 더 힘들죠. 왜냐하면 아침 먹고도 갈증이 나니까. 또 저녁 먹고는 또 물을 먹는 시간이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검수는 아직 물을 안 먹는 겁니다. 그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과학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는 몸에서 뭐는 어떻고 굉장히 나쁜 것만 나타난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음식을 안 먹고 물을 안 먹고 막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이럴 경우에는 먹어줘야 되지만은 우리가 벌써 평상 생활에서는 물을 안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안 먹게 되면요. 한 10일까지는 힘들어요. 막 입이 마르고 침이 안 나옵니다. 10일만 넘어가면 다 이서 침이 돌아요. 침이 돌아서 음식 씹어 먹는데 하나도 지장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음식을 먹으면서 물을 안 먹으면요 몸도 가벼워지고 좀 갈증은 나도 정신이 맑아지고 눈이 더 모든 먼 산을 바라보면 굉장히 맑게 보입니다. 그래 저는 아침비를 2끼를 먹어서 안 될 때는 본래 40일, 50일, 많게는 100일까지도 물을 안 먹게 합니다. 그런데도 좋아요. 소변 잘 나오고요. 에? 소변 줄기 좋고요. 깨끗하고. 이것이 여러분들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물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물을 그렇게까지 먹기 싫을 때는 안 먹어줘야 되느냐 하면 벌써 우리 몸에서 물이 음과 양이 딱 맞아 들어가고 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가다 보면 또 물이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지만은 우리가 벌써 물이 먹고 싶을 때마다 먹는 거는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해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과일을 많이 먹어보니까 전부 수분기인데 과일을 많이 먹을 때 보면 먹고 나면 오히려 더 갈증이 날 때가 있어요. 나 체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분 체험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고 갈증 나는 거는 물이 부족해서 갈증 나는 게 아니고 물기가 냉기가 들어왔으니까 그거 맞추기 위해서 몸에서 양이 동하다 보니까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물을 먹어도만 이 과일 먹이면 소화가 제대로 안 돼요. 안 먹어줘야 돼요. 그래 음과 양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우리 밥 따로 물 따로 이것이 먹는 법이지만은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안 먹어줄 때는 안 먹어줌으로 검수를 함으로써 병이 상처가 났다든가 모든 질병이나 빨리 치유가 돼요. 상처가 딱 나도 일시적으로 그 피만 먹게 하고서는 지혈만 시키고 막서도 물 안 먹으면 그냥 덧나지 않아요. 내가 책에는 동물의 실험해보는 것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의 원리는 우리가 그 법을 알게 되면은 이 물 많이 먹는 데서 병이 온다는 거. 병이 온다는 거는 무슨 원리가요. 몸이 냉해진다는 겁니다. 먹고 싶을 때는 음과 양을 나눠가야 먹고 싶을 때는 많이 먹으라요. 먹고 싶은 대로. 적게 먹고 싶으면 적게 먹고 먹기 싫으면 한 번씩 건너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물의 원리를 뭐 과학적으로 설명 못하지만 생활 철학으로 내가 체험한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세 많은 분들 물 많이 먹으면 신경통, 관절염, 염증이 몸에 더 성해져요. 먹더라도 분명히 따로 잡사에 따로 맞고 따로 먹으면서 먹기 싫을 때는 물 먹기 싫을 때는 그냥 건네뛰봐요. 그러면 염증이 안 생겨요. 왜 염증이 생기는데요? 아무 때나 물을 계속 먹으니까 속이 냉하니까 염증이 생기가 만 가지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 먹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분리하면 음과 양의 순환의 법칙이 다 정화시켜. 마이너스 플러스를 따로 먹으니까 육체의 날에 공장이 돌아가니까 다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원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물을 무조건 마시지 말고 일식하시는 분들 내 이 말을 꼭 참고하시고 아침 저녁 하시는 분들 또 하루 한 끼를 잡수신 분들 오늘 내가 이 들은 말씀을 꼭 참고해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내가 수도하는 중이다 이런 마음으로 법을 잘 지켜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